안녕하십니까. FM 91.9MHz 남해 공동체 라디오 방송 보물섬 실버만세를 진행하는 DJ 김두일입니다. 남해섬을 찾으시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성을 지닌 보물과 문화재, 종교시설과 독일마을과 같은 명소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해섬뿐만 아니라 이곳에 터잡아 사는 우리들이 간직한 문화유산을 들려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남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남해군만이 있는 곳, 보물섬의 보물인 남해유배문학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유배문학관과 거기에 담긴 문학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배문학관은 문학박물관입니다. 국내 최대의 문학관으로서 유배문학을 연구하고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 11월 1일 개관되었습니다. 권력도 부귀영화도 모두 빼앗긴 채 유배라는 백척간두에 선 절망적인 삶 속에서 문학과 예술을 꽃피웠던 우리 선조들, 그들의 숭고한 불멸의 혼을 그리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건립된 유배 문학관은 세월 속에 잊혀져가는 유배객들을 그리며 문학의 향기가 피어나는 공간입니다. 절에고도 유배지 남해에서 피어난 문학의 꽃과 향기, 이제 보물섬 남해에서 부는 봄바람을 타고 민들레에 홀시되어 온 나라와 온 국민의 마음에 퍼져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부서지는 강둑에 홀로 앉아 있네.
우리는 유배 문학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았습니다. 정치, 경제 중심,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는 서울에서 간직을 박탈당하고 천리 이천이 멀리 격리되어서 가족과 생이별할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남긴 문학작품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의 시선이라 불리는 이백도 유배 계기였습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유배 계기였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괴로운 것,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그리고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는 법인이를 쓴 러시아의 국민 시인으로서 추앙받는 부시킨도 유비지에서 수많은 문학작품을 남기셨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1862년 유비지에서 경험을 묘사한 죽음의 지배 기록과 유비지에서 듣고 겪은 이야기로 유명한 죄와 벌을 남겼습니다. 유배지는 폐쇄되어 유배객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감옥이지만 유배인들에게서 창작의 산실이 되고 지역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창조적인 기회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이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도 합니다. 문화와 지식이 앞서는 타지의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에 그와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곳이 유배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섬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시던 200여 명의 선비님들이 유배되었던 섬입니다. 남해섬은 섬 전체가 거대한 유배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배인들의 발자취와 삶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는 보물섬입니다. 유배 문학의 보물창고가 남해읍에 있는 남해 유배 문학관입니다. 여기서 예 시인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귀 전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 시인은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이 봄에는 우리 남해섬에 살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해 유배 문학관에는 김구, 낭구만, 김만중, 이염, 유이양, 김용 등의 생애에 대한 기록과 문학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남해 유배 문학관은 2009년 2월에 착공하여 2010년 11월 11일 개관하였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문학박물관을 짓는다는 사업에 대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을 열었습니다. 저도 공청회에 참석하여서 문학박물관을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의문을 가졌지만 많은 국민들의 찬성으로 유배문학박물관을 건립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예산 130억 원을 확보하여 문학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남해 유배문학관은 전국에서 단일 규모로는 제일 큰 문학박물관이고 이제는 연간 관람객 수가 4만 5천 명이 넘는 최고의 문학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유배지로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의 타 도서지방에도 수많은 유배객들이 있고 이들의 흔적을 기록 전시하는 문학관들이 많지만 유배문학관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합니다. 바로 남해 유배문학관이 국내 최초로 유배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문학의 산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해 유배문학관은 향토역사실, 유배문학실, 유배체험실, 남해 유배문학실, 다목작 강장, 수장고와 유배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실과 사무실을 갖춘 시설입니다. 야외 공원은 유배문학비, 서포 김만중 선생의 동상, 유배객들이 사셨던 조가, 남해의 바다를 형상화한 수변공원과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오감의 공간과 사색하며 산책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배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0년 10월 1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고 있고 관람료는 어른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 청소년 군인 1,500원, 단체 1,000원입니다. 어린이는 개인 1,000원, 단체 500원입니다. 남해 군민 만 65세 이상, 장애인증 소지자, 미취학 아동과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성이 머리에 삐고 버렸던 흙냄새를 잊지 못해서 비 내리는 모녀 고개 넘어올 적에 두 번 다시 내 고향을 떠나지는 아니하리. 아, 구름 가득 세월이 갔네. 돌아온 내 고향. 성이 머리에 삐고 꿈에도 잊지 못할 내 고향인데 비 내리는 모녀 고개 돌아다 보면 이젠 다시 타양 생각 그립다고 아니하리. 아, 바람 가득 청춘이 갔네. 돌아온 내 고향. 저는 남의 사람이라 유배문학관을 여러 번 관람하였지만 남의 유배문학의 깊이와 중요성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유배문학관에 대한 방송을 위해 유배문학관을 또 2번이나 찾았습니다. 해설사 김향숙님으로부터 자세한 안내와 해설을 들었습니다. 해설사님의 전문적인 안내와 친절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자암 김구 선생님입니다. 자암 김구 선생의 문학작품은 자암집에 실려있고 자암집에 나오는 대부분의 작품이 남해에서 창작된 것으로 남해의 아름다움과 시골 관리 들가의 술자리의 즐거움을 노래한 하전별곡이 경기 최가의 대표적인 유배문학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해 섬에서 느낀
옛날에도 그 꽃피는 강경과 지금의 꽃밭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유백의 자암 김구님의 하전별곡 제6장입니다. 번화한 서울이여 너는 무엇이 부렵느냐. 부잣집 술과 고기 너는 좋으냐. 비록 돌밭 초가집이라도 때로는 풍년이 들어 정든 벗들과 향촌의 모임이 나는 행복하노라. 중국 당나라의 유백의 이백이 쓴 산중문답이라는 시입니다. 묻노니 그대는 왜 푸른 산에 사는가? 웃을 뿐 답은 않고 마음이 한가롭네. 복사꽃 띄워 물은 아득히 흘러가나니 별천지 따로 있어 인간 세상 아니네. 이 두 시의 느낌은 어떠하세요? 시선이라는 200의 산중문답 시나 김구 선생님의 남에서 쓴 하전별곡의 느낌이 같이 아니한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해선이 행복의 별천지라는 생각이 들고 유배문학이 뿌리가 되어 문화의 꽃이 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주영님이 부르신 사흘에 피는 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는 꽃은 내가 모르는 세상을 알고 있지. 꽃잎 한 잎 두 잎 과거를 품고 피어나네. 4월에 피는 꽃은 만질 수 없는 온도의 손을 내밀어 아주 오래 잊고 살던 그곳으로 날 데리고 가. 그 옛날 우리가 살던 지금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꿈속에 흐르던 음악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곳. 세상이 내게 알려준 수많은 시간의 흔적들을 4월에 피는 4월에 피는 4월에 피는 나의 꽃은 그만 내려놓으라 하네. 사월에 피는 꽃은 만질 수 없는 온도의 손을 내밀어 아주 오래 잊고 살던 그곳으로 날 데리고 가. 그 옛날 우리가 살
우리 남해는 사흘이 되었습니다. 꽃피는 남해죠. 남해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친 분이 서포 김만중입니다. 김만중 선생의 자는 종숙이고 호는 서포입니다. 1637년에 태어나 29세에 정시에 급제하여 조선 숙종왕 때 공조, 예조, 병조 판서, 홍문관과 예문관 대제학을 2번이나 하신 뛰어난 문신입니다. 1689년 장희빈의 아들에게 위호를 정하라는 숙종의 명에 반대하여 53세의 나이로 남해섬의 섬인 노도에 유배되었습니다. 3년 2개월의 유배 생활을 하다가 1692년 56세로 남해섬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서포 김만중 선생은 남해에서 한글 소설인 구운몽을 창작하고 사시 남정기를 집필하여 숙종의 잘못을 해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선생은 한시뿐만 아니라 소설과 평론, 수필 등 다양한 장르의 유배문학을 창작하여 남해군을 유배문학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건성징악을 기초로 한 김만중의 구운몽이나 사시 남정기는 유배객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과 같은 격이 아닐까요? 남해 유배관에서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구운몽을 관람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작품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서포 김만중을 기리기 위해 매년 김만중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천 김구만 선생은 서포 김만중과 동시대를 사셨던 분으로 잠시 남해로 유배되었는데 남해의 진산인 망운산에 올라 내려다본 마을의 모습을 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등망운산, 하방산에서 유숙하고서 문인과 응심 두 스님에게 주다와 영유시 20수 등 남해에서 지은 시와 수필을 남겼습니다. 유자에 대하여 읊은 영유시 20수는 유자의 향기로움과 빛깔의 찬사를 보내면서 효능의 뛰어남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낭구만이 남해섬에 유배를 오실 때는 곤장을 맞아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남해 유자를 먹고 병을 고치고 건강하여졌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해 유자의 효능은 일품인가 봅니다. 문학을 통하여 지역 특산품인 남해 유자를 시로 읊은 낭구만의 영유시 20수 중에서 한 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앞숲에 막 좋게 익어 용롱한 것을 보다. 가을이 깊으니 앞숲에 경물이 드문데 이어진 가지에 크고 둥근 껍질 맺혀 있네. 고상한 풍채는 금으로 지혜의 상을 주저한 듯 상쾌한 기상은 얼음으로 고야의 살을 엉겨 놓은 듯하네. 비록 잘 자라면 지력 때문이라 하나 이처럼 무성함은 훌륭한 원해사가 있어서라오. 너를 대하며 나그네 시름 자주 달래노니
저녁해에 영롱하게 비칠 때가 가장 아름답구나. 약천은 남해가 유자가 많이 나는 좋은 고장, 그리고 유자는 장독에 좋다는 말을 했고, 유자가 유배온 사람의 육신을 치유하였는데, 이롭다는 말에서 머물지 않고 유배로 온 사람들의 마음과 조선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 있어 더 좋은 과일이고, 이런 과일이 나는 남해는 그래서 더없이 좋은 고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눈에 비친 당시 남해 풍광과 백성들의 삶의 모습 등을 시로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유자를 너무 좋게 보셨죠? 유자는 가시나무에서 가시에 찔리면서 크고 서리를 맞고 노랗게 익어갑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황혼이 밤을 불러 달이 떠도 고독에 떨고 있는 가시나무새, 어둠이 안개처럼 흐르는 밤에 환상의 나를 표해. 그대 곁에 가고파도 나를 수 없는 이 몸을 그대는 모르리라. 가시나무새 전설을, 가시나무새 나를 수 없네, 나를 수 없네. 서글픈 가시나무새. 찬바람 이슬 내린 가지 위에 외롭게 떨고 있는 가시나무새, 한숨이 설이 되어 눈물 흘러도 님 찾아 나를 쏘네. 그대 곁에 가고파도 나를 수 없는 이 몸을 그대는 모르리라. 가시나무새 전설을, 가시나무새 나를 수 없네, 나를 수 없네. 서글픈 가시나무새. 찬바람 이슬 내린 가지 위에 외롭게 떨고 있는 가시나무새, 한숨이 설이 되어 눈물 흘러도 님 찾아 나를 쏘네.
소재 이이명을 아시나요? 소재 이이명은 서포 김만중의 사입니다. 1692년 서포 김만중 선생이 죽자 타곳에 유배되었다가 남해 서문으로 유배지를 옮기셨습니다. 그 당시 노론 소노론으로 깔린 정파의 부침에 의하여 1721년 남해로 두 번째 유배를 온 후 이듬해 4월 영모죄로 서울로 압송 도중에 사역을 받았습니다. 소재 이이명 선생은 남해 입회된 후 장인의 적소에 들러 시들가는 мя나무 두 그루를 자신의 적소에 옮겨 심고 매부를 지었습니다. 유배지로 떨어져 있는 형제들의 아픔과 상과 죽음에 어울림으로써 자연의 이치지만 서포공이 세상에 없음을 슬퍼하며 지었습니다. 매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타는 고을에 병은 나더라도 불과 나무는 잘 자라네. 오개티로 남쪽에 기양가니 매아가 미리 알았네. 뿌리 내리고 꽃들 피어 외로움을 달랬구나. 어른 같은 마음과 눈 같은 살결 서로 비추어 밝히셨네. 거칠고 외전 말리 땅에 두 아름다움이 만났구나. 사월의 해질 무렵 산새가 날아드네. 빈 들에는 긴 대나무 거친 울타리에 기댔구나. 슬퍼서 빛을 잃어 우수 떨어지네. 아, 깨끗한 마음이여, 너도 의리에 따르구나. 영화와 고락에도 한결같은 절개여, 텅 비어서 부끄러움은 없구나. 그러니 이소를 읊었지만 공에는 이르지 못했구나. 송경은 이미 죽고 고사는 비었구나. 천번의 봄을 만났으나 갑자기 영원히 떠나갔네. 한 마음으로 고이 끌려 펼칠 수가 없구나. 왕손이 한번 떠나니 어느 때나 돌아올까. 대바람 굳은 비에도 예쁜 꽃은 피는구나. 한 해 저문 빈 골짜기 아는 사람 그 누구인지 말라 죽고자 스스로 맹세하니 죽어도 마음 변하지 않네. 동쪽에서 온 나그네 지하여 문 앞을 지났더니 바람결에 실려온 향기 꽃다운 뿌리에 울었으라. 남의 사이가 아니라 부끄럽지만 한평생 동안 사모해야 했네. 비록 늙어 이룰 건 없지만 전범은 여전하셨지. 원건대 늙음하게 맺은 정이야 형제와 같았다네. 슬프게 초사를 읊으며 이에 혼을 부르노라. 매화꽃은 다 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매부를 생각하면서 매화를 봐야겠습니다. 그 당시의 임금이나 건세가나 유배객들은 모두 사라지고 잊혀졌지만 그분들이 쓴 시와 수필과 가사는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유배 문학은 우리의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망초 노래를 듣겠습니다.
여자가 울고 있는 비 오는 거리 밤새도록 가로등도 비에 젖었네. 슬퍼할 수 없어요. 잊을 수도 없어요. 이슬에 맺혔네. 두 눈에 맺혔네. 눈물인가 빗물인가 눈물인가 빗물인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마음은 비가 되어 마음은 강물이 되어 고향 바다 그 얼굴 찾아가노나. 한없는 기다림만 가슴에 담아 내 마음을 묶어버린 나는 물만큼. 슬퍼할 수 없어요. 잊을 수도 없어요. 이슬에 맺혔네. 두 눈에 맺혔네. 눈물인가 빗물인가 눈물인가 빗물인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마음은 비가 되어 마음은 강물이 되어 고향 바다 그 얼굴 찾아가노나. 한없는 기다림만 가슴에 담아 내 마음을 묶어버린 나는 물만큼.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기행문은 어디를 여행하며 기록하였을까요? 후송 유이양 선생이 쓴 남해 문견록이 최초의 한글 기행문입니다. 1771년 2월 남해로 유배되어 5개월간 유배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유이양 선생은 유배 생활 동안 남해를 두루 기행하면서 일반 서민들의 삶을 듣고 보고 느낀 점을 쓴 기행문 남해 문견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기행문인 남해 문견록에는 당시 바다에서 생활하는 어민들의 이야기, 남해 방언, 민속 문화 등의 자료가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의 남해섬의 생활선을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문견록의 끝부분입니다. 이 성삼이 말하기를 이 땅이 노인성이 비치기에 노인이 많아 100세 넘는 이도 자주 있고 금 100세 아는 이는 지금도 살아있고 이전에 한성부 호적을 자세히 살펴보니 남의 노인이 8도 중에 제일이라 하니 노인성 효염이라. 지금은 주분이 멀지 아니하니 기다려 노인성을 보시면 좋을 듯하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에 유의양은 답하기를 이 땅에 노인이 많은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당우 때 농부가 땅을 치며 태평성세를 노래한 격양가를 노래하면 노인이 요순 덕가를 입어 장수한가 같으니라 하자 다시 이성삼이 가연 그러하니 우리는 예에 있어 격양가를 노래할 것이니 서울 돌아가신 후 서울의 경운가를 무궁무진히 노래하소서로 끝맺습니다. 이 고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해섬이 노인성을 볼 수 있는 장수의 고장이라는 사실입니다. 250년 전부터 남해섬은 백세 시대가 실천되었던 천국이었습니다. 육십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대충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려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극락왕생 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150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 노인성을 볼 수 있는 건강도시 남해군입니다. 후송 유의양의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기행문인 남해문견록을 소개하는 코너에서는 과거 후송 유의양의 시각으로 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남해의 여러 가지 모습을 2D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남해 유배문학이 국문학에 끼친 영향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배문학관에는 남해에서 꽃피운 유배문학의 작품성과 우리나라 국민학에 끼친 영향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관람객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실을 120인치의 큰 스크린에 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보고 또 보고 느끼고 또 새롭게 느끼고 남해 유배 문학관도 거듭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영역이 문학의 영역입니다.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가 있는 남해 유배 문학관을 자주 찾으셔서 소설가, 수필가, 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해 공동체 라디오를 애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꾸듯 바람 같은 그댈 느꼈을 때 투명한 그대의 목소리만 남아있을 뿐 새벽 노을 이슬 떨며 찾아올 것 같아 교회 종소리에 문득 하얀 잠을 스쳤지 매일 밤을 그런 기다림에 지쳐가길 원했었지만 아침 되면 서러움은 새로워지고 무너져 내리는 저승 가슴인걸 바람처럼 떠나간 그대 기억이 하루 종일 내 곁을 서성거리며 버릇처럼 흘러내린 눈물을 닦아주며 견디라 하네 새벽 노을